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 준비됐나요? 그럼 함께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단원 우리말 지킴인데요. 우리말과 관련된 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지킴이라니 우리말을 뭔가 훼손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알고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단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재에서도 우리말 지킴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오늘은 국어 안에서도 문법, 그러니까 우리 글이 이루어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말이 지켜야 하는, 우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지키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오늘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국어 8단원 우리말 지킴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짧게 줄여봤어요. 한번 그러면은 국어책 8단원부터 볼까요? 우리말 지킴이.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땡땡 좋네. 뭔가 땡땡 좋네 했을 때 앞에 두 글자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씩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뭔가 비속어를 떠올린 경우인가요? 그리고 시가 핵꿀잼이네 하면서 핵꿀잼. 시가 정말 리얼한데 이 시를 읽고 지금 세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 친구의 반응이 모두 다 조금씩 우리말 규칙에 맞지 않아요. 어떤 점이 맞지 않나요? 첫 번째는 땡땡 좋네, 비속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핵꿀잼이네. 핵꿀잼, 우리 어떤 뜻인지 알죠? 근데 새로운 생긴 단어예요. 신조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가 정말 리얼한데, 리얼은 우리 한글인가요? 우리말인가요? 아니죠. 외국어잖아요. 영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 아닌데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쓰고 있어. 만약에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 쓰면 어떻게 해야겠어? 생생한데 라고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리얼한 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말 한번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지,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활동으로는요,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말이 바르게 사용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커다란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 그림 안에서 바로 여기인데요. 그림 안에서 우리말이 훼손된 부분, 조금 고쳐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동그라미 할 곳 참 많죠? 어때요? 어느 곳에 여러분은 동그라미 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동그라미 했어요. 우선 북적북적 했을 때 이 부분 동그라미 했고요. 두 번째, 유니크 펫숍. 지금 보니까 여러 상점에 간판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간판에 붙어있는 상점 이름을 전부 다 동그라미 했어요. 뽀유 음식점, 스위트 카페. 그리고 또 대화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공했더니 삼김 사 먹을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할아버지 보여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모르겠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노잼이라는 표현, 사과 주스 나오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동그라미 했는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는 것도 있지. 알겠는 것도 있는데 잘 모르겠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말 규칙이 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 있나요? 우리말 규칙을 나도 모르게 어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말 규칙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간판을 새롭게 바꿔본다면은 선생님은 영어는 빼고 우리나라 말로 북적북적 서적, 그리고 유니크 패쇼, 너무 어려워. 유니크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로 이 뜻이에요. 독특한 반려동물 가게. 이렇게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면 좋겠어요. 한마음 플라워. 앞에는 한글인데 우리말인데 플라워는 어때요? 영어죠. 차라리 우리말로 다 통일해서 한마음 꽃집. 멋지나. 멋지나는 이거 우리말을 잘못 표기한 거죠. 멋진 옷. 포유 음식점은 여러분을 위한 음식점. 스윗 카페는 달콤한 찻집. 이렇게 바꾸면은 이 할아버지 어떻겠어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낯선가요? 조금 낯설지. 오히려 한글 우리말로 바꾸니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우리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업 시간에 열공했더니 배고프다. 나도 배고픈데 편의점에서 삼김 사 먹을까? 지금 보니까 열공했더니를 뭘로 바꾸면 좋겠어? 열심히 공부했더니. 삼김은 뭐예요? 삼각김밥이죠. 지금 두 친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을 쓰고 있네. 그래서 줄임말을 쓰지 않으면 더 이해가 빨라져요. 응, 노잼이었어 라고 하니까 노잼, 영어 노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말 쓰는데 영어를 굳이 쓸 필요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돼? 재미가 없었어. 그래, 우리말을 쓰면 되지. 외국어 대신 우리말. 주문하신 사과 주스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대. 높임말이지. 뭐가 나오셨다는 거야? 사과 주스. 근데 사과 주스가 우더른이에요? 우리보다 막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많은 존재야? 아니죠. 그러니까 사과 주스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응, 맞아. 잘못된 높임 표현. 지금 보니까 문제가 이래요. 줄임말이 있거나 외국어를 많이 쓰거나 잘못된 높임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보니까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나왔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높임 표현 쓰는 것이 지금 여러 상황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식물은 높이는 것은 우리말 규칙이 아니에요. 여기 거스름돈 있으세요? 라고 거스름돈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거스름돈 있어요? 반려견이 정말 귀여우시네요. 반려견을 높일 필요가 있어? 아니요. 잘못했죠. 반려견이 정말 귀엽네요.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말을 잘못 사용한 경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더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봤듯이 가게 이름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는 클린 세탁소가 있어. 클린 세탁소 대신에 깨끗한 세탁소 하면 될 텐데, 그죠? 그리고 심쿵. 선생님도 이 단어 썼던 건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라는 줄임말이잖아. 심쿵이라는 말을 친구들이 자주 쓰고 있어. 맞아, 이 줄임말. 이것도 줄임말이네. 이것은 클린 세탁소는 외국어.
휴대전화가 고장 나셨습니다. 잘못된 높임 표현 어때요? 또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었어. 강아지를 여러분 댕댕이라고 말하는 거 들은 적 있나요? 요새 많이 그러죠. 근데 댕댕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어 없어? 우리말 사전에 없어요. 새롭게 만들어낸 강아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러한 것을 신조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조금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왜냐하면은 신조어는 새롭게 생긴 단어로 원래 그 단어를 뜻하는 낱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댕댕이라고 부르면은 이 낱말을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댕댕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댕댕이라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말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 강아지라고 하면 아는데 댕댕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낱말이니까 헷갈리는 거야. 어? 댕댕이? 강아지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조어들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은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 봐요.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많네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썼나요? 이렇게 계속 근데 잘못된 우리말 사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까닭은 여러분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우선 영어를 쓰면은 조금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편견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줄임말 같은 경우 왜 써요? 맞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짧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조어 많이 쓰고 있죠. 신조어 많이 쓰는 이유 선생님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거든. 여러분 신조어 왜 써요? 재밌으니까 쓰는 거야. 재밌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생겨. 뭐가 안 돼? 의사소통.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느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친구들이나 막 다른 가족이 새로운 단어 같은 거 막 말하거나 줄여서 막 말했을 때 저거 뭐지? 해서 이상하거나 뜻을 잘 모를 때 있었나요? 맞아요. 그런 경험 있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혹은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많아져요. 그래서 점점 더 대화가 잘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말 사용, 삐비 보다는 바른 우리말 사용을 우리가 지켜나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평소에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나요? 줄임말 사용하나요? 사용하지 않나요? 사용하지 않는다에 매우 그렇다면 동그라미 2개, 그렇다면 동그라미, 보통이다면 세모. 사물을 높이는 표현 사용하지 않나요?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여러분 왠지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거 뭐예요? 줄임말, 사물을 높이는 표현, 외국어 어떤 거 가장 많이 써요? 줄임말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생활을 되짚어 보면서 내가 이게 좀 부족하네. 그러면 앞으로 줄임말 대신에 원래 바른 우리말을 잘 써야겠어. 왜냐하면 상대방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해 주길 바래요. 알겠나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는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를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우리 언어 생활을 되짚어 봤는데요.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는요. 이렇게 줄임말 사용, 사물을 높이는 표현, 외국어의 지나친 사용이 있었고요. 한 개 더.
여러분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신, 조, 어 사용까지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줄임말, 신조어, 사물을 높이는 표현, 외국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말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규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약속한 바른 우리말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말을 사용해야지만 서로 간에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한 개만이라도 조금 더 노력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싶은 것을 별표해서 그 부분 한번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